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한욱입니다. 예전에 제가 4분으로 요약하는 일련 패턴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겨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스들이 1년에 2번 약간 깊은 곳이나 자기 은신처에 있다가 얕은 곳 다시 들어가는 요 패턴을 2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언제냐 하면 산란기 때입니다. 산란기 때 알라우로 얕은 곳으로 나왔다가 다시 은신처로 가는 거 한 번, 또 하나는 가을에 여름에 좀 은신처에 있다가 가을에 얕은 곳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울 쪽에 들어가는 거 딱 2번이 있는데, 이 2번의 기간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연안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낚시하기가 편하다. 낚시인의 입장에서요. 특히 워킹 낚시 입장에서는 낚시하기가 편하다 하는 건데, 또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다시 들어가는 때에는 낚시하기가 또 어렵다 하는 게 공통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스폰이라 그래요. 알 낳고 난 다음의 상황이 낚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초겨울 상황 같은 경우도 낚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월동 준비를 하러 수온이 내려가면서 베스들이 연안으로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수온이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은신처로 들어가는 애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자 이제 시작이야 하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그대로 머무르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이 크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만 같아도 좀 이제 가을 정도만 돼도요, 연안에서 낚인다 그러면 연안에 계속 던지면은 던지는 족족 나올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연안이라 그래도 내가 지금 나무 밑에 던졌으니 고기가 나왔구나 해서 또 던진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군데군데 있던 애들이 한꺼번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들은 나가고 어떤 애들은 그대로 있고 어떤 애들은 나가더라도 완전히 들어간 애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머무르는 애도 있고 바닥에 있는 애도 있고 뜨는 애도 있고, 정말 저수지에 따라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낚시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한 5, 6일 전쯤에 이 저수지에서 보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우선 이 저수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약간 기울어졌습니다만 남쪽이 제방이고 북쪽이 최상류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길 쪽인데 좀 수몰 나무도 있고 약간 경사가 좀 부드러운 축에 속하고요. 맞은편에 동쪽은 중간 이유 쪽은 절벽지대고요. 그 위에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만 완만합니다. 그리고 상류는 당연히 좀 완만하죠. 그래서 여름에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계곡형 저수지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을 좀 적용을 시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보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는 제가 이쪽 연안으로 갔습니다. 왜 이쪽 연안으로 갔냐 하면 그 나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고기들이 있는 거를 사실 그 전에 바로 전 타임에 왔을 때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수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요. 그래서 그 패턴이 그대로 있나 봤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 곳은 얕은데 고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하튼 연안 쪽에 있는 고기들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 상태 같으면 조금 깊은 곳도 노리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연안 쪽을 제가 보려고 했기 때문에 봤더니 그렇지 않다. 있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바로 연결해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류쯤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 같아요.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크랭크베이트는 한 2m 조금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일단은 연안 쪽에서 얘네들이 좀 내려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부터 던져서 조금 끌어당기면서 어디쯤에서 오는지 아니면은 바로 연안에서 입질이 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끌 거고요.
2m쯤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단 입질을 받아보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바람이 지금 살살 불고 있습니다. 일단 한 2m쯤 내려가는 크랭크베이트는 지금 이쪽 연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네요. 저렇게 던져서 사선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맞습니다. 저 풀 근처에 있었네요. 작습니다. 작지만 연안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좀 그런데 이렇게 배스가 있었습니다. 크랭크를 물고 나왔습니다. 입질은 좋았고요. 예, 너무 귀엽습니다. 연안에서 하나 낚긴 낚았습니다만 그게 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영상 보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끝까지 다 훑어본 건 아니고요. 바로 이쪽 절벽지대로 향했습니다. 조금 이제 경사가 좀 심하고 절벽이 뚝 떨어지는 곳을 갔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똑같은 패턴이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6m권의 입질이 왔다 그러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전쯤에는 6m권으로 치면은 계속해서 입질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 되니까 그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디는 뭐 한 4m, 어디는 2m, 연안에 있기도 했고 좀 땡겨왔을 때 있기도 했고, 얘네들이 조금 혼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기간에 깊은 데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모여 있다,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가 쭉 좀 훑어왔는데 역시 원래 예상대로 고기들이 좀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일단 연안 쪽을 먼저 노리는 거는 제가 시도했는데 운 좋게 한 마리만 나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좀 그쪽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을 전체를 다 훑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 절벽 쪽, 급경사 쪽을 한번 좀 노려보고요. 그래서 입질이 있나 보겠습니다. 이쪽이 있네요. 깊은 데 있네요. 레드릭을 제가 넣었습니다. 흰색에다가 뒤에는 캐나다 크로라는 컬러인데요. 바로 옆에보다는 좀 가라앉힌 다음에 한 3m, 4m쯤 떨어뜨리니까 그쪽에서 입질이 오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상류로. 지금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루어를, 웜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입질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입질이 왔네요. 지금 좀 괜찮습니다. 예, 뭐 사이즈도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죠. 예, 역시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요쪽부터는 제가 피니스 지그를 달았거든요. 지그입니다. 지금 수심이 한 2m쯤 될 것 같은데요. 고기 차네요.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일단은 절벽에서 나와서 요쪽 아주 얕은 곳, 나무 앞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쪽에 아직도 붙어있는 애들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보름 전쯤에는 나무마다 고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건 예상을 벗어나는구나 싶었는데 또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기가 있는 곳은 있고 빠져나온 애들은 또 빠져나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 한 15% 뭐 요 정도, 20% 정도까지만 고기가 붙어 있었고 나머지 자리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이 된 거죠. 고기가 있는 애도 있고 나온 애도 있다 하는 거죠. 예, 최상류 나무가 이제 잠기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류 쪽에 요 나무 있는 곳은 어떤지 보려고 왔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고하면서 중간 점검하면서 스피너 베이트를 던졌는데 입질이 왔습니다. 이 큰 놈이 모여 있나 본데요. 누런 그런 배스입니다. 튼실합니다. 거의
30 중반 이후 거의 40에 육박하는 애고요. 오늘 좀 흐리기 때문에 이런 스피너 베이트를 달았습니다. 입질이 왔었는데 좀 내일 가라앉을 때 입질이 왔습니다. 좀 전에 입질 왔다가 후킹을 못한 애예요. 나무에 있다가 지금 스피너 베이트가 살짝 가라앉으니까 그걸 보고 입질을 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연안에 붙은 게 아니라 중간쯤에 고기가 나와 있는가 하는 거를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에 연안에 있던 아이들, 은친처에 있던 아이들이 가는 길목이라는 거죠.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시작 해가지고 한꺼번에 애들이 쫙 가는 게 아니라 이 애가 저리로 가기도 하고 이쪽 애가 여기 가기도 하고 중간쯤에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뭐 그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있나 싶었는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크랭크베이트로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 나무에 붙어있던 아이들이 그쪽으로 나왔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쪽에서 입질이 없던 곳에서 그 앞에서죠, 입질이 많이 들어왔고요.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봅니다. 네, 역시 꼭 이렇게 나무 안에 고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입질 아주 뭐 엄청나게 옵니다. 세게 옵니다. 네, 뭐 사이즈는 이 동네에서는 준수한 편이고요. 역시 지금 고기들이 어디에 뭐 패턴이 딱 100%다 할 정도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디서 다 이동해 가지고 완전히 어느 지역은 사라지고 이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혼재해 있어요. 예, 이쪽 크랭크에도 옵니다. 잘 옵니다. 쉘로우로 지금 밑에 그 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을 했는데요. 입질 잘 옵니다. 예, 맞습니다. 오, 어이구야, 괜히 힘도 좋네요. 다 3짜리 이상만 지금 오고요. 35짜리, 이거 뭐 35는 안 되겠고요. 3짜리 이상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제가 선 연안, 이제 보트를 타지 않고요. 보팅한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이 연안 쪽에서는 과연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거 하나 왔네요. 역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가 오네요. 작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낚았습니다. 예. 네드리그 저 맞은편도 쉽지가 않아. 저기도 고기가 많지가 않아. 맞다. 맞습니다. 이게 깊은 데서 안 오고 이 앞에서 물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또 네드릭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조금 뭐 장애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올까 했는데 경사지대에서 입질이 왔네요. 입질이 왔다. 예, 중하위권도 하나 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도 좋네요. 아니, 네드릭으로 스피너베이트 공중에 뜬 게 입질이 안 돼가지고 중앙을 했더니 이게 하나 왔습니다. 네드릭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워킹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최상류에서 그 다음에 중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중간보다 조금 위. 지금 서 있는 곳은 중간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이제 설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어떤 패턴을 뭐 찾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 고기가 몰려 있다, 예, 그런 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낱마리로 한두 마리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운 좋게 한 마리 낳는 정도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베스들이 뭐 이곳저곳 막 흩어져 있어요. 막 중구나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낳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루어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 그러니까 재빠르게 다니고 또 재빠르게 또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번 가을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